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 관세를 제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철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의 배경,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 관세를 제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강조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두 나라 정부에 압박을 주어서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마약 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이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이 멈출 때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정책에 미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 관세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관세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경 관리의 강화입니다. 관세가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의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에 두 나라가 더 강력한 국경 관리 정책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유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내 생산의 활성화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늘릴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협상력 강화입니다. 트럼프는 이 관세 부과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더욱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점도 존재하는데요. 이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의 부담 증가입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을 높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관세의 부과 또는 관세의 인상은 미국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라든지 식료품, 에너지 비용 등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많은 부품과 자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남쪽 멕시코 티juana시에는 많은 한인들도 비즈니스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미 무역협정으로 이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왔고, 이번 관세 부과 정책으로 생산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긴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도 보복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는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캐나다는 에너지나 기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 갈등으로 이어져서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과 그동안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북미 세 국가 간의 맺어온 협정은 어떻게 될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 국가는 지난 1994년에 세 나라 간의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관세를 없애고 무역 장벽을 낮출 목적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 그러니까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프타는 세 나라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덜 내거나 아예 안 내도 되게 만들어서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이 협정이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기게 했다는 비판도 나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일기였던 2020년에 새로운 협정인 USMCA로 대체되었습니다. USMCA는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의 약자인데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맺은 새로운 무역 협정으로 예전의 나프타를 대체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세 나라가 더 공정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동차와 같은 제품을 북미에서 더 많이 만들게 유도하고, 디지털 무역이나 환경보호 같은 현대적인 문제도 다루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세 나라가 서로 돕고 경쟁력을 키우면서 더 좋은 일자리와 공정한 거래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협정이 수정되거나 자칫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경 문제 해결과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멕시코와 캐나다가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은 이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자가 제안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